안녕하세요. 2020년 남동의 책 온라인 낭독회 진행을 맡은 스피치라이터 강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레가더 장군이었습니다. 올해 2020년은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월미도와 인천 시내에 무차별 폭격으로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 섬이 들려준 평화 이야기, 작은 섬 월미도가 겪은 큰 전쟁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 책을 쓰신 저자 강병구 작가님과 함께 평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작가님의 낭독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께 작가님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섬이 들려준 평화 이야기를 쓴 작가이고요. 지금은 전라도 완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인천에 와서 제가 쓴 책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근현대사 공부가 절로 되더라고요. 이제 작가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뭐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고요. 이야기책이나 뭐 그림책, 소설책 이런 거를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도 원래 꿈은 이제 글을 쓰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소설 그때는 글을 쓴다면은 이제 당연히 소설가가 되는 것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이나 지어내는 거 이런 게 별로 재주가 없고 자꾸 지어낼 때마다 들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설 습작 같은 걸 할 때 있는 그대로 자꾸 쓰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거의 이제 논픽션으로 수기처럼. 그래가지고 저는 소설보다는 역사 이야기를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 책은 이제 출판사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 한국 전쟁에 대한 그런 이제 기획을 준비를 하면서 하다가 이 소재를 발견하게 됐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어린이 책 담당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책으로 하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어렵고 좀 방대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 월미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좀 저한테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제가 책을 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 책이 작가님의 첫 책이잖아요. 네. 그 월미도와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제가 월미도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월미도 위령제를 한다는 그 신문 기사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신문 기사에서 월미도 주민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월미도에 산 게 죄다. 그러니까 월미도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살던 데서 쫓겨나서 지금껏 고생만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사람들을 쫓아내죠. 원래 살던 고향에서. 그 다음에 살던 장소, 그다음에 살던 방식을 다 파괴하고 쫓아내는데 월미도는 전쟁, 그러니까 곧 군대가 주민들을 이제 쫓아내고 그 지역을 징발한 이런 사례인데 사실 그것이 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거 사실 좀 먼 부분이긴 한데 저를 포함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살던 방식이나 살던 장소에서 자꾸만 밀려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또 경기도로 이사를 가시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 또 불경기가 되면은 또 직장에서 또 밀려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일이 많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이런 자기 삶에서 쫓겨나는 거, 그거에서 조금 저는 계기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 근현대 역사가 힘없는 사람들을 자꾸 쫓아내고 밀어내는 역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사의 보편성을 월미도라는 공간이 너무나 잘 집약하고 있다. 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야말로 책을 쓰기에는 너무나 훌륭하고 아직 아무도 이제 쓰지 않은 그런 소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쓰고 싶은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욕심이 나고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그런 이제 소재였었죠. 예. 책을 읽어보면 월미도에서 겪어진 큰 전쟁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상 제목은 그 섬이 들려준 평화 이야기예요. 왜 제목이 평화 이야기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천에 있는 그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께서 그 월미도가 해군이 물러나고 공원으로 바뀔 때 평화를 지향하는 역사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월미도의 역사는 그 전쟁의 역사,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역사인데 이러한 공간일수록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곳으로 재구성하자.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전쟁사 연구의 목적은 다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더 잘 이기기 위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시겠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전쟁이 일어났으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려면은 지난 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그거를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사의 목적은 결국 평화이기 때문에 월미도가 갖고 있는 전쟁의 역사는 이제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보면서 좀 되게 놀라웠던 부분이 어린아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방공 포스터를 그렸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6.25는 무효다. 다시 붙어보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하려고 한 부분인데 그런 한국 전쟁을 대결의 역사, 그 다음에 제대로 확실하게 못 이긴 역사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은 아이들은 그거를 미래에서는 아직 승리하지 못한 그런 전쟁처럼 그렇게 여긴다면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평화라는 단어를 그렇게 집어넣게 된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왜 이렇게 월미도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왜 모를까요? 제가 이게 강연도 몇 번 하고 답사도 안내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인천에 계신 도서관이나 시민분들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했는데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어떻게 내가 여기 인천 사람인데 내가 이걸 하나도 모를 수가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놀랍기도 하고 조금 이제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접하는 루트가 교과서나 안 그런 박물관, 뭐 신문 기사 같은 뭐 그런 지금 유튜브, 책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디어에서 월미도를 사실 제대로 다룬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에서 이제 국가에서 진실 규명하느라고 그래도 제대로 된 학자분들이 월미도를 자료를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피해자 면담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어떤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 인천 시립박물관, 뭐 어느 인천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박물관,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가보면은 월미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누락이 된 거죠. 이거는 왜곡에 가까운 누락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중요한 사실을 뺨으로써 전체적인 거를 이제 누락화시킨 건데 이 누락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 인천 상륙 작전을 보는 관점에 따른 건데 이 관점은 승리의 관점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월미도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승리한 승전의 영광스러운 장소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월미산 정상에 그런 신사도 세우고 앞으로도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이런 기원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전쟁을 승전을 기념하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나라 역시 인천 상륙작전을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났던 민간인 피해, 민간인 폭격에 의한 피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이제 맞지 않는 톱니바퀴 같은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뭐 아무도 몰랐던 건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전체적인 역사 스토리에서 쫓겨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역사에서도 밀려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작가님,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 차원의 월미도 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후속 대책이 없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민간인 피해의 배상에 대한 통합적인 해결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되기 위해서 그 이전의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멈춰버렸어요. 지금 겨우 과거사위원회 2기가 지금 시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힘들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이미 1기에서 진실규명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진실규명 되고 그다음 권고사항에 따라서 국가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계속 방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잖아요. 이 월미도 주민분들의 위령제를 가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1950년대로 돌아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어떤 먼 미래의 일처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기는커녕 국민의 생명을 오히려 못 지켜주고 이렇게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인천시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읽혀지길 바라세요? 그냥 월미도가 지금 이제 유원지이고 있지만은 이런 역사적인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공간이다. 이런 의미들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작가님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는 첫 책이죠. 그냥 이제 사실 좀 쓰는 기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가 첫 책이 좀 가장 쓰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쓸 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하루는 떠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또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 제가 이제 그 마을 어르신분들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은 왜 이런 걸 하냐? 당신 직업이 뭐냐? 신문 기자냐? 아닙니다. 그러면 작가냐? 쓴 책이 없으니까 작가다. 뭐 아닙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애매하게 신분도 애매하고 그럼 책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냐고 그러시면서 책이 언제 나오냐? 아직 지금 이제 인터뷰 시작했는데 그거는 제가 열심히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매년 위령제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우리가 언제 마을에 들어갈 수 있냐? 미군이 나가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언제 들어갈 수 있냐? 해군이 나가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두려웠어요. 그런 게. 그런 부류로 기억이 되고 끝날까봐. 근데 다행히 좀 책이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었고, 책이 나오고, 그 새로 나온 책을
아직 시중에 이렇게 많이 이제 배포가 되기 전에 위령제를 했었어요. 다 마침 그 위령제 날 책을 다 나눠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훑어보고 이제 옛날 마을 사진도 보시면서 막 서로 말씀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좀 나름 뿌듯했던 기억입니다. 네. 아니,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인천 삼국작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예. 집필 과정이 녹록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집필 과정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 이제 이 책 읽으신 분들 중에서 이게 월미도 이야기인데 왜 앞에 월미도가 안 나오고 계속 강화도 얘기 나오고 뭐 인천 얘기 나오고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앞에 이거를 이제 다 얘기를 하고 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목차가 그 근현대사 목차랑 교과서 목차랑 비슷해요. 병인양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공부할 때 나오는 그런 목차하고 비슷한데,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전쟁사 책이거든요. 전쟁사 책이니까 전쟁사는 그래도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공간에 대한 역사는 월미도의 옛날 이야기는 그 월미도에 살았던 분들한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옛날 어땠어요? 라고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제 조사가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전쟁사는 국가가 전쟁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긴 나라, 진 나라, 다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면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평화는 어떤 걸까요? 보통 사람들이 앞에도 조금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내가 만약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은 내가 농사 계속 지으면 살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가 군부대가 들어온다든지 뭐 땅이 개발된다든지 그래서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갯벌도 그렇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거기서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그분들한테는 평화로운 삶이잖아요. 꼭 전쟁이 안 일어나는 그런 당연한 거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 평화가 많이 깨지잖아요. 일단 비전시 기간에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시는 분들, 자기 삶터와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평화는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 평화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낭독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 섬이 들려준 평화 이야기, 작은 섬 월미도가 겪은 큰 전쟁들에서 작가님께서 이제 고르신 대목을 제가 직접 낭독하겠습니다. 9월 10일 오전 7시 마을에 네이판탄이 떨어지다. 월미도를 방어 요새로 만들기 위한 인민군의 계획에 따라 참호 공사는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0일 전쟁도 어느덧 석 달이 다 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범기 할아버지는 지난밤 내내 공사에 동원되어 일을 하다 새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피곤을 못 이겨 금세 골아떨어졌지만 그날은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죠. 그때가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이범기 할아버지는 그날따라 비행기 소리가 유난히 자주 들려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위를 지나가는가 싶던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더니 머리 위로 비행기 소리가 귀청을 찢듯 커지고 곧바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범기 할아버지의 구술 장면입니다. 그때가 9월 10일이던가 낮에 보면 8미도 바깥으로 배가 항시 들어와 있었어요. 항공모함도 가끔 들어와 있었고 정찰기도 떴죠. 그런데 그날따라 비행기가 많이 뜨기 시작하더라고. 한 너덕 대가 월미도 상공을 척 지나가더니 저쪽 영종도 작약도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내리꽂히는 거지. 내리꽂히면서 동네에다 네이판탄을 던지는 거야. 큰 폭발음에 깜짝 놀란 이범기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불이 나게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첫 폭탄은 마을 한가운데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의 집은 마을 바깥쪽에 있었기에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비행기가 날아오면서 연이어 폭탄이 떨어뜨렸습니다. 첫 폭격에 이미 마을은 기름을 태울 때 나는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월미도 주민들의 집은 대부분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불은 집 한 채를 금방 폭삭 주저앉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큰 불덩이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집을 먹어치우고 사방으로 튄 불똥이 아무리 작아도 지붕이나 벽에 붙으면 꺼지지 않고 큰 불덩이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덩이들이 바람에 몸짓을 불리며 집과 나무들을 삼켜나갔습니다. 마을에 떨어진 폭탄은 목표물을 불태워 없애기 위해 고안된 네이판탄이었습니다. 폭격이 시작된 순간은 전날 밤 참호 공사에 갔다 온 마을 사람들이 골아 떨어져 잠을 자던 시각이었습니다. 다음 이범기 할아버지의 구술 장면인데요. 당시는 밤에 작업 나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잘 때였거든. 밤새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 곳에다 네이팜탄을 투하시킨 거지. 폭격기 넉 대가 돌아가면서 동네에 떨어뜨린 거야.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 집이 전부 황토집이니까 나무로 만들고 지붕에는 이형을 얹었으니까 네이판탄이 떨어지니 불이 나는 거지. 네, 이 첫 번째 대목을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은 그 폭격 1950년 9월 10일 아침 7시에 일어난 그 월미도 마을의 폭격 장면을 가장 상세히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날 폭격을 직접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언자이세요. 이범기 어르신이. 그때 나이가 18세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지각과 기억력을 갖추고 계셨어요. 지금 원주민 분들께서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피난을 가 계셨거나 이미 안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너무 어렸거나 안 그러면 그때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증언해 주실 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세요. 그 이전에는 계셨는데 그 이전에 이제 또 연세가 많이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언자이시고 그래서 이분의 육성을 들려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답사 제가 안내할 때도 그 녹음된 음성을 아이들한테 들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두 번째 대목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꾼 인천 상륙작전의 첫 포성은 9월 10일 아침 7시 월미도의 동쪽 민간인 마을에 떨어진 네이판탄에서 울렸습니다. 이날의 작전은 월미도의 민가와 주민들을 모두 적의 시설과 병력으로 간주하고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잘것없는 초가집과 창고들을 불태우기 위해 네이판탄을 무려 95발이나 투하하고 폭격을 피해 다리로 갯벌로 뛰어가는 민간인들에게까지 기총소사를 한 것은 모두 이 때문이었습니다. 9월 10일에 월미도 폭격으로 희생된 주민들의 수는 원주민들의 증언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100여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밖에 참호 공사를 위해 월미도에 와 있던 인천 지역 주민들도 상당수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날의 폭격을 오인 포격 또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부적 피해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짜인 작전 계획에 따라 월미도의 민간인 마을을 폭격하고 대피하는 비무장 주민들을 사살했습니다. 분명한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날 미군이 한 마을을 3번에 걸쳐 똑같은 방식으로 폭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오인도 예기치 않은 피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목표였고 정확한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에게 있어 그날의 임무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대목을 선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앞에 대목이 그런 폭격의 어떤 구체적인 정황, 구체적인 그런 이제 사실에 대한 거라면은 두 번째 부분은 그 폭격의 성격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도 제가 첫 인터뷰를 할 때 좀 가슴 아팠던 부분이 어떤 어르신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모르겠다. 왜 미군이 우리를 폭격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70년 가까운 시간을 그런 의혹과 혼란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유족은 아니시더라도 그런 마을
계속 이웃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은 사건인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사건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진실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인 폭격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미군들이 설마 우리가 민간인 줄 알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이런 의혹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미군은 이 사람들이 민간인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그 당시에 민간인이 월미도에 600여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쪽 해안 참호에 인민군이 400명, 도합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폭격 전에 미군들이 정보를 취합하면서 인민군 1000여 명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폭격을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무장 민간인이고 인민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상륙 작전을 위해서 전부 다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도 제가 이제 적었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오인 폭격이나 부수적 피해가 일어났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미군들은 그때 포탄 한 발, 총알 한 발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임무들을 다 수행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적 점령 하에 있는 민간인들까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지켜야 할 국민, 지켜야 할 인명으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당시 미군의 폭격은 그 폭격으로 인해서 일어날 피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잘 구별을 안 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지금 민간 학살 사건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미군들의 어떤 이런 행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월미도 주민분들이 학살의 피해를 입으신 거죠. 그래서 위령제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그 말씀하시는 연사분들 중에서도 나라를 구하기 위한 작전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되신 분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에는 분명히 좀 반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뭘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왜곡을 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폭격을 성격을 잘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낭독의 부분으로 선정했었습니다. 세 번째 낭독 부분은 진행자 제가 선택한 구문입니다. 월미도 미국 폭격 사건은 9월 10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들이 인천항에 상륙한 것은 9월 15일입니다. 국가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사건을 9월 15일로 기념합니다. 그러나 9월 15일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9월 10일에 학살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는 사람들은 9월 10일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월미도 민간인들의 피해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전승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역사적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애써 진실을 외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미군이 월미도 동쪽 지역 내 민간인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월미도라는 같은 공간에서 한쪽은 위령제를 지내고 또 한쪽은 전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은 주체에 따라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중요한 일부분을 배제하고 억압한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올바른 기억이 아닙니다. 월미도 원주민들은 전승 행사에 월미도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묵념 시간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올바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이면에 가려진 민간인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해야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월미도 주민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로 기억되는
인천 상륙작전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여태껏 소중히 간직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선택했던 이유는 ING, 아직도 그분들은 고통받고 있다 라서 이 부분을 좀 했어요. 작가님께서 위령제를 가실 때마다 좀 어떤 감정이 들으셨고 좀 조그만한 변화들이 좀 보이시나요? 조짐이요? 제가 2012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위령제를 갔는데요. 한 해 한 해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해는 좀 이렇게 으쌰으쌰 이제 잘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어떤 해는 이제 계속 힘드시니까 좀 속 처지는 해도 있고, 또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만 이렇게 앉아서 했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그 마을자리에 위령비가 이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승전 기념식이 열리지 않았지만은, 원래 올해부터 그 주민 대표분께서 승전 기념식에서 그 발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의 어떤 이제 기울어진 거를 좀 바로잡는 이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그 주민분들한테 작지만 생활지원금도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지역이 그런 그분들을 보호하겠다, 이제 지키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변하죠. 그래서 계속 희망을 가지고 거기 월미도 주민분들께서도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시민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앞으로 어떤 어린이 역사책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저는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역사를 아이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교과서 역사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 있는 그런 역사를 좀 계속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작가님 방금 말씀하셨던 교과서 이해의 관점? 그게 어떤 걸까요? 사실 그 초등학교 5학년쯤부터 역사적인 내용이 사회교과에 나오는데, 첫 페이지를 펼치면은 이제 그 선사시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국가사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고 국가가 어떻게 융성했으며 일제시대에 국가를 어떻게 빼앗겼던가, 그리고 어떻게 찾았나, 그리고 다시 어떻게 일어났나, 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바뀌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라는 어떤 존재가 이렇게 있고, 그 존재가 계속 흥망형세를 겪는 그런 이야기를 읽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국가의 관점하고 자기의 관점하고 동일시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은 국가의 관점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민간인들은 그 관점으로부터 대피해야 되죠. 그 관점하고 자기가 동일시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동일시되면 이 월미도 주민분들의 피해는 피해가 아닌 거예요. 그냥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응당 우리가 국가가 치러야 했었던 뭐 그런 대가일 뿐인 거죠.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관점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전쟁 나면은 도망가야 돼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대피해야 돼. 안전한 곳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나가 싸워야 된다. 뭐 이스라엘을 봐라.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책들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어린이 역사책은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이 역사책을 한 10여 년 넘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막 길게 말씀드린 다른 관점, 다른 소재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추구를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런 역사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관점이 새롭고 어떤 이제 그런 고차원적인 얘기보다는 어린이들의 흥미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또 뭐 이렇게 좀 좋은 가치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아이들이 재밌어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힘든 일 같고. 근데 그런 이거를 알려줘야 돼라는 관점에 너무 사로잡히면은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물러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쉽고 재미있게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곳,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가까운 곳의 문화재 그런 것을 배움으로써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과 서로 소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는 곳하고 나 자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면은 그 소외감도 좀 덜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 자긍심도 생긴다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공간을 싫어한다기보다는 너무 모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런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지역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 나는 어디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쓸 소재가 되게 많은 나라 같아요. 역사에 굴곡이 많았고 또 역사도 또 길잖아요. 그래서 쓸 소재도 많고 그리고 아직 외국 역사책에 비해서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기 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시장이 저도 이제 출판사를 오래 다니면서 느낀 생각인데 이 어린이 책 시장이 성숙하고 변화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다양한 책들이 나오는 건데 그 단계를 아직 좀 많이 밟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벌써 책보다는 아이들이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영상 매체를 많이 좋아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할 게 많은 분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월미도 이야기는 현재도 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월미도에 가실 때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6년 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파리를 탈환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으로 인해 무려 2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그들은 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기념관을 세우고 민간인 희생자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도 그들처럼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미도 신양민 분들이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독회 사회를 맡은 스피치라이터 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